재열아, 잘생긴 남자가 고급 승용차로 다가와서 차 태워드릴게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응. 요즘엔 위험하니까 안 타겠어요. 왜요? 그 한마디로 10명의 여성이 죽었어. 네? 10명이요? 강호순, 이 인간 말종이 검은 에쿠스의 강아지 사진까지 놓고 다니면서 여성들을 속여서 죽인 거야. 심지어 자기 장모와 아내까지 불질러 죽였어. 헐. 자기 가족까지요? 이놈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아? 3년 동안 경기도 일대에서 10명을 죽였는데 잡힐 때까지 아무도 의심하지 못했어. 동네에서는 사위 삼고 싶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라고 했거든. 완전 위장한 거네요. 그렇지. 2005년 싸이월드 전성시대에 온 국민이 평화롭게 살 때 이 악마는 밤마다 에쿠스를 몰고 사냥을 나갔어.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더 있어요? 그 강아지 사진의 진실이야. 이놈이 개농장에서 수십 마리 강아지들을 죽이면서 살인을 연습했다는 거지. 소름 돋네요. 정말 사이코네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다 얘기해 줄 테니까 끝까지 들어봐. 강호순의 첫 번째 살인은 2005년 10월 30일 밤에 일어났어. 그대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지. 안산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말이야. 2005년이면 싸이월드 미니홈피 전성시대였죠? 맞아.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싸이월드에서 도토리 사고 배경음악 깔고 그랬지. 근데 이 악마는 그런 평범한 일상과는 정반대의 짓을 하고 있었어. 첫 번째 피해자가 누구였어요? 자기 장모와 아내를 불질러 죽였어. 안방에 있던 두 여자를 산채로 태워 죽인 거야. 헐. 자기 가족을요? 이놈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아? 작은 방에서 자기 아들과 함께 자다가 갑자기 불이 났다고 연기했어. 119에 전화하면서 우리 와이프가, 우리 어머니가 안에 있어요. 라고 오열하는 연기까지 했다고. 완전 연기였던 거네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발견되기 시작했지. 불이 난 안방은 밖에서 못으로 막혀 있었거든. 두 여자가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말이야. 소름 돋네요. 그럼 계획적이었던 거네요. 당연하지. 게다가 이놈은 그 전에도 차량 화재, 순댓집 화재 등으로 6, 7차례나 보험금을 받아먹은 상습범이었어. 2005년 당시엔 보험 심사가 지금만큼 까다롭지 않았거든. 그런데 왜 장모와 아내를? 돈 때문이야. 당시가 부동산 투기 열풍이었거든. 집값 폭등하고 사람들이 돈에 미쳐있던 시절이었어. 이놈도 보험금 타려고 자기 가족을 제물로 바친 거지. 하지만 이번엔 보험금도 안 나왔어. 증거가 너무 명백했거든. 그 다음부터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어. 이놈이 1년 가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신과 치료받고 유흥업소 전전하다가 경제적으로 막다른 길에 몰리자 본격적인 연쇄살인을 시작한 거야. 2006년 9월 7일 오전 7시 50분 강원도 정선군에서 첫 번째 희생자가 나왔어. 누구였어요? 정선군청에서 근무하는 윤모 씨. 당시 23살 젊은 여성이었지. 출근하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놈이 무쏘 차를 몰고 나타나서는 제가 정선군청에 데려다 드릴게요. 태워드릴게요. 라고 친절하게 말을 건넸어. 아, 그럼 윤 씨가 의심 없이. 그렇지. 같은 군청 직원인 줄 알고 고마워하며 차에 탔을 거야. 그런데 이놈이 정선군청 방향이 아닌 다른 길로 차를 몰기 시작했어. 윤 씨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즈음 저녁 7시 40분경부터 50분 사이 차 안에서 이 악마가 본색을 드러냈어. 윤 씨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넥타이로 목을 졸라 죽였어. 너무 끔찍해요.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야. 밤 8시 40분부터 9시 사이에 윤 씨의 시신을 강원도 영월군 삼옥제 절벽에 안매장했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깊은 산속에 말이야. 가족들은 얼마나 찾으셨을까요? 윤 씨 오빠가 나중에 경찰이 됐어. 그리고 이런 말을 했지. 강호순을 만나게 된다면 딱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다. 너는 아무 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내 동생을 죽였지만 나는 경찰이 되어서 네 가족을 지키고 있다고.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2006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연쇄살인이 시작됐어. 그 해가 독일 월드컵이 있던 해였지. 온 국민이 축구에 열광할 때 이놈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 이딩크 감독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맞아. 그런데 이놈의 주 무기는 검은색 에쿠스였어. 당시에는 에쿠스가 정말 최고급 차였거든. 지금 제네시스 같은 포지션이었지. 에쿠스면 당시 최고급 차였죠? 맞아.
2006년 당시엔 카드 결제도 이제 막 보편화됐고 DMB폰이 나오기 시작할 때였어. 여성들이 보기에도 성공한 사람의 차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이놈이 정말 교활했던 건 차 앞좌석에 자기가 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잘 보이게 놓아뒀어. 요즘으로 치면 인스타그램에 반려동물 사진 올리는 것처럼 강아지를 예뻐하는 다정한 남자라는 인상을 주려고 말이야. 아, 그럼 여성들이 안심하고. 그렇지. 당시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사진을 이마에서 들고 다녔거든. 그런데 그 개 사진의 진실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 이놈이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수십 마리의 시베리안 허스키를 키웠는데 정말 개를 좋아했던 건가요? 좋아하긴 개뿔! 그 사진은 이미지 메이킹용으로 찍은 거고 찍은 다음에 그 개를 잡아먹었어. 게다가 농장에 있던 많은 개들을 추운 겨울에 먹이도 안 주고 얼려 죽였다고. 완전 사이코네요. 더 무서운 건 이놈이 그 개들을 죽이면서 살인을 연습했다는 거야. 유영철, 강호순 같은 연쇄살인범들의 공통점이 바로 동물학대거든. FBI 연구에서도 나왔어. 이놈의 범행 패턴은 이거였어. 주로 추운 겨울, 버스가 잘 오지 않는 정류장에서 홀로 있는 여성들을 노렸지. 2007년 당시만 해도 버스 정보 시스템이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아서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한참 기다려야 했거든. 어떻게 접근했어요? 잘생긴 얼굴에 번지르란 말솜씨로 차 태워드릴게요 하면서 접근했어. 에쿠스 같은 고급차에 개 사진까지 있으니까 여성들이 의심할 이유가 없었던 거지. 당시엔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사람 심원 확인하는 시스템도 없었고 말이야. 차에 태운 다음엔 외진 곳으로 가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죽였어. 그리고 나서 피해자들의 손톱을 가위로 모조리 잘랐어. 손톱을요? 왜요? 자기 몸에 핥힌 상처나 피부 조각이 남지 않게 하려고. 당시엔 지금처럼 과학수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DNA 분석은 가능했거든. 정말 치밀한 놈이었어. 그리고 시신은 모든 옷을 벗겨서 알몸으로 만든 다음 야산이나 천변에 안매장했지. 2007년 당시엔 CCTV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GPS 추적 시스템도 초보 단계였어서 이놈이 움직이기 쉬웠던 거야. 증거인멸까지. 당연하지. 옷과 소지품은 모조리 태워버리고 심지어 범행에 사용한 에쿠스와 무쏘까지 나중에 불태워버렸어. 당시엔 차량 추적 시스템도 지금만큼 정교하지 않았거든. 2006년 12월 14일 군포시 삼본동에서 45세 노래방 도우미 배 씨가 실종됐어. 독일 월드컵 열기가 식어갈 무렵이었지. 첫 번째 에쿠스 피해자네요. 맞아. 10일 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수원시 화서동에서 37세 노래방 도우미 박 씨가 또 사라졌어. 온 가족이 크리스마스 준비하던 날에 말이야. 똑같은 수법이었지. 2007년 1월 3일에는 화성시 신남동에서 회사원 박 씨가 이때가 신년 연휴 직후였거든.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던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2007년이면 아이폰이 처음 나온 해죠. 맞아. 해외에서는 아이폰이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피처폰 시대였어. DMB폰으로 TV 보는 게 최신 기술이었지. 그런데 이놈은 그런 기술력과는 상관없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던 거야. 2008년 11월 19일에는 수원시 당수동에서 48세 주부 김 씨가 실종됐어. 그때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온 세계가 경제위기에 빠졌을 때였는데 경제위기 때도 계속. 김 씨 사건을 보면 이놈의 잔혹함을 알 수 있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김 씨를 에쿠스로 유인해서 수인선 도로 갓길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김 씨가 반항하자 즉석에서 목 졸라 죽였어. 길에서요? 그래. 그리고 시신을 안산시 성포공원 야산에 안매장했지. 이놈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야. 2008년 당시만 해도 CCTV가 지금만큼 촘촘하지 않았거든. 마지막 피해자는 2008년 12월 19일 군포시에서 실종된 여대생 안 씨였어. 이명박 정부 출범한 지 거의 1년 되는 시점이었지. 이 사건이 강호순의 마지막 범행이자 덜미를 잡히게 된 결정적 사건이었어. 어떻게 잡혔어요? 안 씨가 오후 3시 7분에 집에서 1km 떨어진 군포시 보건소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어. 그런데 3시 40분에 휴대폰이 안산시 건건동에서 꺼졌지. 당시 휴대폰 기지국 추적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런 것도 추적할 수 있게 됐거든. 그로부터 4시간 뒤 안산 성포동 농협 현금 인출기에서 이상한 남자가 나타났어. 더벅머리 가발에 마스크를 쓰고 안 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70만 원을 뽑아가는 게 CCTV에 찍혔거든. 그게 강호순이었군요. 맞아. 경찰이 CCTV 분석하고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해보니 검은색 에쿠스 한 대가 계속 나타나더라고.
2008년 말 당시엔 이런 디지털 수사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할 때였어. 그 차 명의자가 김모 씨라는 66세 할머니였는데 할머니가 범인은 아니었겠죠? 당연히 아니지. 할머니가 경찰에게 사건 당일에 차를 운전한 건 내 아들이라고 했어. 그 아들이 바로 강호순이었던 거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차량 등록 정보 조회도 훨씬 빨라졌거든. 2009년 1월 22일 경찰이 안산에서 스포츠 마사지사로 일하던 강호순을 찾아갔어.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한 지 1년 됐을 때였지. 2009년이면 경제위기 때문에 다들 힘들었던 시기죠? 맞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온 세계가 경제위기였어. 그런데 이놈은 그런 와중에도 스포츠 마사지사로 멀쩡히 일하고 있었던 거야. 어떤 반응이었어요? 이놈이 완전히 태연했어. 경찰 질문에 태연하게 답변하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지. 하지만 진술과 이동 경로가 계속 엇갈렸어. 당시엔 휴대폰 기지국 추적 기술이 이제 막 발달하기 시작할 때라 위치 추적이 가능했거든. 다음 날 1월 23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어. 그런데 뭔 일이 일어났어요? 이놈이 자기 차 2대를 불태워버렸어. 범행에 사용한 에쿠스뿐만 아니라 무쏘까지. 새벽 5시 10분에 말이야. 완전 자백한 거네요. 그렇지. 집에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포맷해버렸어. 당시엔 인터넷이 이제 막 일반화되기 시작할 때라 컴퓨터의 증거가 남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지. 이런 행동이 오히려 나 범인이에요라고 광고한 격이었어. 1월 24일 오후 5시 30분 강호순이 드디어 검거됐어. 그런데 이놈이 처음엔 증거 가져와라면서 결사적으로 부인했어. 끝까지 시침이 뚝 떼고. 하지만 CCTV 증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 2009년 당시엔 방범용 CCTV가 급속도로 늘어나던 시기였거든. 농협 현금 인출기 CCTV, 버스 정류장 주변 CCTV 다 찍혀 있었어. 게다가 신용카드 사용 내역 추적 시스템도 좋아져서 범행 후 피해자 카드로 돈 뽑은 것까지 다 추적됐지. DNA 검사 결과까지 나오자 이놈이 자백하기 시작했어. 기술 발달이 결국 범인을 잡은 거네요. 맞아. 여대생 안씨 살인부터 시작해서 결국 총 10명을 죽였다고 털어놨지. 당시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 용산 참사로 민심이 흉흉할 때라 정부에서도 이 사건에 집중하게 했다는 말도 있었고, 더 섬뜩한 건 이놈의 자백 과정이었어. 현장 검증에서도 완전히 태연하게 범행을 재현했거든. 피해자 유인, 성폭행, 살해, 암매장.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말이야. 정말 사이코네요. 지켜보던 주민들이 살인마, 저런 놈은 빨리 죽여야 한다 고 분노할 정도였어. 그런데 이놈은 오히려 그런 반응을 즐기는 것 같았지. 2009년 당시 인터넷 댓글 문화가 익숙해지면서 온라인에서도 엄청난 분노가 쏟아졌거든. 강호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2009년 4월 22일 사형 선고받았어.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로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어.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나 마찬가지야. 그럼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 서울구치소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심지어 취미로 목공예까지 하면서 교도관들을 놀라게 할 정도의 실력자가 됐다고. 말이 안 되네요. 10명이나 죽인 놈이. 더 화나는 건 이놈이 지금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야. 당시 얼굴 공개 논란이 일었을 때도 내 얼굴 공개되면 자식들은 어쩌라고? 라면서 오히려 항의하고 내 범죄를 책으로 써서 자식들 사는데 보태겠다는 말까지 했어. 얼굴 공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럼 2009년 당시 조선일보랑 중앙일보가 강호순 얼굴을 일면에 대서특필했거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피의자 인권 보호한다고 반대했지만 국민들은 이런 흉악범 얼굴 왜 못 보여주냐고 분노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2010년에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이 개정돼서 흉악범 얼굴 공개 조항이 신설됐어. 강호순 사건이 법까지 바꾼 거지. 그리고 당시 호신용품 판매가 60%나 급증했다고 하더라고. 정말 사회를 뒤흔든 사건이었네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곡괭이에서 추가로 2명의 여성 DNA가 발견됐다는 거야.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다는 뜻이지. 인터넷에서는 강호순 추가 범죄라고 엄청 검색됐었어. 아직도 숨겨진 범죄가. 이런 놈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법이 너무 약해서 제대로 된 처벌도 못하고 2009년 당시 인터넷 댓글로 온 국민이 분노했는데도 말이야. 정말 화가 나는 거야. 재열아. 이 영상 하나 만들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지 알아? 30년 형사 경력으로 수집한 자료들을 뒤져서
밤새가며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정확한 팩트 체크를 위해 관련 문서들을 수십 번 검토했어. 정말요? 얼마나 걸렸어요? 이 대본 하나 쓰는 데만 2주가 걸렸어. 강우순 사건의 모든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려고, 피해자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도 진실을 정확히 전달하려고 말이야. 와, 할아버지가 직접 대본까지. 그래, 내가 직접 썼어.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이 묻혀서는 안 되거든.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고통을 기억해야 하고 이런 악마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해.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강우순 같은 놈이 지금도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것도.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드시는 거네요.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내가 30년 동안 쌓아온 수사 경험과 자료들을 모두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유영철, 정남규, 조두순, 이런 사건들의 진실을 하나씩 다 공개할 거야. 와, 정말 기대되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을 준비하고 있어.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있어야 계속할 수 있거든. 댓글로 어떤 사건이 궁금한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면 가족,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 당시 싸이월드 미니홈 피에도 추모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해. 여러분이 구독해주시고 함께해주시면 이런 소중한 기억들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